이 전에 특수기체가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설명드렸죠. 아까 항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면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안 들어주는 듯이 뭔가 하는 척하려고 한다. 연평을 위해서. 그게 항상 경제법으로 뭔가 해주는 척하는 게 공정위에서 특수세칙하는 거고, 요번에 그래서 공정위에 우리 대리운전을 특수세칙으로 뭔가 해주겠다, 해주는 가로열고 하겠다라고 한 게 특수세칙입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경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서 설명해야겠다. 그래갖고 18년 12월 10일 날 18년 12월 1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공정거래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밑에 이런저런 내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보험단이나 뭐 숙제 문제, 말리지 문제, 업무해지 문제, 지인의 문제 등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는 되는데 중앙청에서 안 되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 중앙청에서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금감원의 문제가 공정거래 문제가 뭐냐면은 수도권이 전국의 2분의 1이에요. 대리운전파는 지역에서는 공정위가 이것저것 해봤어. 근데 문제는 수도권은 얘네들이 공정위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린존이라고 있어요. 수도권은 크린존이야.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공정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도권은 아무만 공정위 해봤자 안 돼. 공정위법에 공정위 이런 걸 다룰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해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린존이 딱 걸리면 이건 아예 검토를 안 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공정위가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크린존이기 때문에. 근데 대리운전 절반이 공정위 관련해서 아무것도 쟤네들이 압박을 안 해요. 지역에서는 뭐 특히 우리 전북지부장이 맨날 공정위 쫓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노조일의 절반에 3분의 1은 공정위 가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깜깜이도 뭐 해결하고 했는데 결국 이게 삑삑 돌죠. 왜냐면 공정위는 효력 확정 제도가 없어요. 전북에서 됐다고 내 울산에서도 이거 해줘 그러면 안 된다. 울산은 도대체 다시 다 해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광주에서 했어. 광주에서 5년 뒤에 깜깜이갖고 다시 문제 제기하니까 광주에서는 그때는 나몰라라 했거든요. 저번에 분명히 문제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서 뭐라면 케이스별로 해야 된다. 공정위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맨날 지역 쫓아낼 수 없어서 중간 공정위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니들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때는 공정위가 그건 공정위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변화가 생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보자고 했더니 보겠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특허세칙 관련해서 5월 20일부터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특허세칙을 이렇게 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1차, 2차, 3차 면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공정위가 요 내용이 뭘 있는지 정확히 잘 보니까 이 특허세칙이 옛날에 퀵 서비스는 좀 중앙에서 좀 싸웠어요. 그러니까 퀵은 기존의 공직 특허세칙이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정거래법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못한다. 얘 퀵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퀵은 수수료 외에 우리 기사처럼 돈이 없습니다. 없지를 못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한테 뭐 다는 아닌데 그나마 해도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약간 공정해갖고 쟁점은 이겁니다. 처음에 여기 공정위 특허제 개정안 행정 예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뀐 거예요. 처음에 이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의도 면담하고는 국회 면담하고 나서 얘네들이 바꾼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공정위도 법에 없대요. 대리운전 전속 기사만 전속 있는 기사만 공정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공정위 적용하겠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대요. 아시죠? 전속 얼마냐면 지금 산재에 우리 전속 기사 적용해가지고 전국에 20만 대리기사 노동자 중에서 산재보험 적용받는 게 꼴라
14명입니다. 14명. 실효성이 없죠. 아니 이 중에서 전속기사 있어요? 전속기사? 아, 이 중에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시민연합만 널널하게 타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전속기사가 아니고 쟤네들 전속기사면은 시민연합 속해서 시민연합 콜만 들어. 딴데 없지. 연합한 콜 타도 안 돼. 하루 일당만 나와요. 아니, 근데 카카오콜만 타도 전속기사 아니냐는 거. 아니, 콜 일당을 받아야 됩니다. 주소를 받으면 안 되고. 그 카카오 자체가 보이긴 어쨌든 그런 건데 여기도 똑같이 처음에 전수성을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무런 의미 없다. 우리한테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오히려 계약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자기 공개 때 법을 벗어날 수 없다. 근데 말이 되냐 이게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때 타협안을 제시한 게 자기들은 법을 지금 선제법에 있는 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대신 대리운전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인정한다. 그래갖고 별도의 대리운전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보안으로 워딩을 해놓겠다라고 얘기해놓은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료에 24페이지. 24페이지. 아니 이게 아니라 적용 기준이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이 25페이지 있잖아요. 그래갖고 현행, 왼쪽, 개선, 대기사 포함 여기 이제 전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별표 있죠. 이게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 표 밑에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라 할지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항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전북지부장님 어쨌든 인정됐으니까 전북에서 했죠. 공정 발언전 대리운전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요구해서 어쨌든 간에 100% 법을 바꾼 건 아닌데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서 쟤네들이 안을 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쟤네들이 뭐 해준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구체적인 얘네가 처음에 던진 안은 뭐냐면은 아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부침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정한 수수료에 이런 게 있어요. 퀵 그래갖고 얘 가볍게 퀵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넣겠다는 게 여기 보면 대리운전 포함되어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6번 불이익 제보. 대리운전 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시기에 콜 발생의 목적 시를 불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생한 해당 콜 선택에 배차 수사했을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건 이미 전북에서 했던 건데 옛날에 전국적 시행 안 했던 걸 이제 전국적으로 원칙으로 삼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전담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전담은 네가 되면 되겠죠. 스판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일반적인 중요 계약 사항 변경.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들끼리 바꾼 건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죠. 앞으로 저기 업체가 우리 계약서 보여달라면 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약서 안 보여주고 안 주고는 다 잡아낼 겁니다. 앞으로 업체 계약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 보면 되죠. 우리 요구한 설명드릴게요. 28페이지입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지침 적용 범위 관련해서 전속성과 관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하는 원래 전속성 기준과 상관없이 적용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타협안을 가지고 어쨌든 해왔다 이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위 위험을 위해서 판단 기준에 설명드리면은
지금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우리 간부님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공정거래법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공정거래법은 이게 경진형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공정거래법 커다랗게 구조가 두 개예요. 로직이. 하나는 독점금지입니다.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서. 한쪽이 독점하면 힘이 파괴돼. 독점을 금지하고 삼성 이라인이 맨날 공정거래 떠드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재벌, 규제하고 뭐 금산 분리하고 큰 문제 있잖아요. 이게 다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점할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또 하나 특징이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상황입니다. 더 로직이 공정거래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월적 지위, 원래부터 우월적 지위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이런 포지션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그냥 전행했을 때 처벌하는 게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도 계약 간의 불공정행 거래가 있습니다. 계약 간의 불공정 거래. 지금 우리가 특고 지침을 다루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 로직을 따지고 보면은 업체나 이런 게 아주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잖아요. 같이 보는데 불공정 그 자체가 불공정 행위니까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정에 당할 수 있는 거는 1케이스 즉 특고 세칙은 이 안에 있어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고 세칙인 거예요. 이것 중에서 특고 노동자들은 불공정 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못하게 했다는 거고, 근데 우리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걸 다루게 되면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업체, 프로그램사, 보험사가 우리한테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거를 증명만 해놓으면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주로 다루고 있는 이거 다루고 있다. 이거는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바로 행위위헌벌, 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행위위헌별 판단 기준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국익강제, 이건 신규로 넣는 겁니다. 사업 3위 특수용대 근로자의 권력함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거기에 제품을 강요하는 행위. 그래서 항목으로 특정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 예 대리사 이렇게 명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유는 아시겠죠? 저 설명 안에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업체의 웹 프로그램 수를 수개로 나누어 운영하여 특수형 형태 근로자들이 각각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행위.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프로그램 쪼개 팔기. 이것도 금지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요구를 하면서 퀵기사들은 수도권 퀵기사들은 아까 수수료 못 받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 장사하는 거예요. 퀵기사들이 어떤 기사는 프로그램을 20-30개 깔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 퀵의 요구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 퀵의 힘에서 요 조항을 넣는 거고요. 이유는 뭐 아시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우리가 근거가 생겼어요. 우리 전북지부장님이 제기해서 콜마트가 공정거래 걸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게, 옛날에는 업체 하나를 제재했는데 이거는 연합 자체를 제재한 거예요. 업체 연합. 뭔지 알겠죠? 업체 연합하고 프로그램사하고의 뒷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유를 해놓으면은 기존에 봐라 니들이 한 거다. 한 거니까 정부 기준으로 만드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넣은 거고. 그리고 이후에 관련해서나 이렇게 보시면 알까? 그러면 다음에 업체 얘기할 때, 기사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바로 다 근거 있는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이익 제공 강요, 그리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부당한 비용 징수 행위, 그래갖고 수수료와 별도의 비용을 증가하는 행위. 이게 옛날에는 퀵만 있었는데 여기에 대리운전을 명시하자 추가해서 이 얘기입니다. 이 항이 있던 거예요. 네? 기존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리운전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 쭉 아실 거고요. 예, 쭉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업체의 애플러스 수령은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불이익 제공 행위. 그래갖고 기타 불이익 행위. 기타 불이익 행위에 특정 프로그램 이용해와 타블렛 이용시 계획을 해제하는 불이익 가능. 옛날에 우리가 카카오 한다고 모지에서 잠그고
뭐 한다고 뭐 잠그고, 예? 전북도 뭐 한다 잠그고 이제 딴 프로를 쓴다고 잠그는 거 못하게 하라는 거죠. 명시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 형태의 근로자에게 일정 획수의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강제하고 이 수행 여부를 가지고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뭐 숙제, 우리 얘기로 숙제 못하게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저기 근거가 있어요. 우리 전북 지부장님이 옛날에 전북에 파이팅해서 전북은 숙제 갖고 걸린 게 아니라 인센티브 주는 거 같거든. 공정거래에서 저기 어쨌든 불공정행위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갖고 어쨌든 이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면은 대리운전에서 각종 불법 부당 프로그램 금지를 위한 프로그램사의 의무 부과에 관한 요구. 이거는 뭐냐면은 저겁니다. 저기 불법 프로그램 있잖아. 자동 프로그램. 네, 지식이 이런 거 저기 하라는 거고 저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특고 세칙은 대리운전 노동자하고 업체하고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대리운전 노동자하고 프로그램사하고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 고용관계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별도긴 한데 이거는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랑 상관없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공정거래에서는 우리가 제기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지금 요 안이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근데 뭐 세상이 우리 실력이 얼마큼 이것도 관철시키냐 문제는 이걸 지금 우리가 요구했고 반영해서 9월 말까지 지금 결론을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리고 10월 말이면 이제 시행입니다. 10월 말 지나면.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 지금 공정거래 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공정거래 우리 요걸 반영하라고 어쨌든 한번 힘을 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9월 말에 확정해서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 10월 1일에 이게 법이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진행하는 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스쿠스에 염두에 두고 공터 밀어넣어서 알아, 빨리빨리 해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두 가지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고, 요 때를 대비해서 이제 자료들을 추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각 지부에서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거죠. 이따가 이제 우리 토론할 때 이건 시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항상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말에 결론이 나요. 그리고 한 달 동안만 해서 그때 11월부터 시행한다. 11월 초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 달 정도 불편하니까. 이거는 지침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유효가 짧아요. 11월부터 한다. 네? 그럼 아까 그거 설명했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소를 해야지 유효하게 시작한다고 문제내기 시작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대충 보면은 12월 초면은 성수기잖아요. 뭐 한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수기 이건 이제 판단해봐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압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쨌든 공정거래에서 심사해서 불공정행위로 판단을 내요.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 넘어갈 거냐, 주 넘어갈 거냐. 내년을 보고 가는 거죠. 법원대로 하고.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올해 내에서도 뭔가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술 논의해야 될 텐데, 해놓고 공정거래 해놓고 지침이 생겼기 때문에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검찰 쫓아다니면서 형사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효가 없잖아. 우리 급해 죽겠다 당장 해결해라 그러면 공정거래의 절차가 있는데 경찰 검찰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압박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찰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거는 공정거래 이익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사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압박하는데 힘이 되겠죠. 실제로 어쨌든 올해 내려갔을 때. 그래갖고 요걸 이따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반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